당이 왜 직접 정치를 하려 하는지 들어보시죠.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당 중에 유일하게 녹색당만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아마 초대해 주신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시민들이 직접 정치를 하는 가장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확실한 방법은 정당입니다. 정당이라는 게 그냥 정치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하는 그런 것이 우리는 정당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당이라는 게 제대로 됐다면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통로가 바로 정당입니다. 저도 이제 녹색당이 생애 첫 정당이고요. 저도 사실은 정치라는 것에 제가 직접 정당의 당원으로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이걸 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계기가 됐지만, 사실은 녹색당의 당원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정치에 참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리셨지만, 굉장히 단순한 구성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표현하지만, 노동자나 농민 국회의원은 사실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점점 더 국회 구성은 단순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대고 남성이 많고 정장을 입고 있고 상당히 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라든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점점 더 국회라는 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변되지 않는 목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가진 관심사가 대변되지 않고 나의 처지가 대변되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 정치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청년들이 과연 국회에서 대변되고 있느냐? 발탁은 되죠. 그죠? 선거 때마다 비례대표니 해가지고 두 사람 발탁하거나 하긴 하지만 그분들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힘으로 국회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기존의 국회, 기존의 정당에서 발탁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변되지 않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 청소년들 대변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소수자들 대변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유엔에서 그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인데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사무총장이 계속 강조하는 게 성소수자 인권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안 됩니다. 거대 양당이 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입니다. 여기 보시는 게 대만에 성소수자 운동을 하고 대만 녹색당의 당원인 분이 얼마 전에 왔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대만 녹색당이라는 정당을 통해서 성소수자들이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당을 통해서는 대변이 안 되기 때문에. 길고양이입니다. 네, 고양이들, 동물은 그죠? 사람도 어린이 청소년은 대변이 안 되는데 동물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대변이 된다. 되게 낯설게 느끼실 수 있지만 이미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동물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녹색당입니다. 길고양이들에게 만약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아마 녹색당이 제1당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투표권이 없는 거죠. 어린이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녹색당 좋아합니다. 녹색이잖아요. 근데 어린이들 투표권이 없어요. 네, 청소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 작년에 지방선거 하는데 저희 녹색당 후보가 나간 어떤 지역에서 중학생들 사이에 카톡방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녹색당이다. 대안은 녹색당이다. 투표권이 없어요. 부모님을 통해야 됩니다. 네. 대변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대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란 곳이 답답하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는 구조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좀 전에 보신 건 밀양에 있는 할머니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추운 겨울에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전탑에 반대하는 할머니들입니다. 이분들이 국회라는 곳에 수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국회에서 정말 자기들의 목소리가 대변된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변방에 있는 사람들, 아까 소수자 말씀드렸지만 소수자가 아니더라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지금의 국회에서는 대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답안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객관식 답안지를 받습니다. 선거 때마다. 근데 그 답안지에는 내가 마음에 드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차악을 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계속 투표를 통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저도 그런 걸 반복해 왔습니다. 어느 순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답안지를 우리가 바꾸자. 우리가 답안지에 새로운 답을 집어넣자.
우리가 왜 정당을 못 만드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전 세계 90개국의 녹색당이 있는데 녹색당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기존의 정치는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 답안지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녹색당이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은 좀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2012년 3월에 지금 제가 활동하는 녹색당이 만들어졌는데 이 녹색당이 90개국에 만들어졌는데 정당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정치에 진입을 하려면 문턱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근데 어떤 나라는 문턱이 굉장히 높고요. 어떤 나라는 문턱이 낮습니다. 녹색당의 경험입니다. 전 세계 녹색당의 경험. 미국, 대한민국, 문턱 높습니다. 이 나라들. 원내 정당 자체가 두세 개밖에 안 되고요. 미국은 녹색당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원내 정당입니다. 미국 국회에 녹색당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은 100% 소선거구제, 선거제도 자체가 1등을 해야만, 지역구에서 1등을 해야만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낫죠. 미국보다는 좀 낫습니다. 비례대표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녹색당들이 만들어지고 10년이 안 돼서, 5년이 안 돼서 국회에 들어갔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나라들이 쭉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녹색당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정당들이 다 있습니다. 5개에서 11개 정도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들이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선거제도를. 근데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나은 정치를 하고 있느냐? 어느 쪽이 더 사람들이 살기가 낫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살기 나은 데가 어느 쪽이냐? 왼쪽입니다. 유엔에서 세계 행복도 조사를 하던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삶의 질이 높고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곳들은 왼쪽에 있는 나라들이고 이 미국이나 대한민국은 사실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그건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쪽이 왼쪽에 있는 게 분명히 나은 정치인데 안 되고 있는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녹색당을 만든 다음에 좀 기가 차는 일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인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선거법 자체가 전부 다 낡은 독재 정권의 유산을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여당이 새누리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87년 민주화 이후에 소위 말하는 제1야당들은 그 여당과 타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진입을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막아놓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독재 정권에서 만든 악법들을 그냥 남겨놓으면 됩니다. 녹색당이 만들어지고 이름을 빼앗겼었어요. 기가 찬 노릇입니다. 정당을 만들었는데 선거에서 득표율이 좀 낮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득표율이 그 당시에 낮았다는 이유로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2012년 총선 끝나고 그걸 우리가 위헌 소송을 해서 찾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헌법재판소 앞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으로 후보 등록을 하려면 1,5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기탁금으로. 아무것도 해주는 것 없이 1,5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거대 양당은 후보로 나가면 그걸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5% 이상 얻어야 돌려받거든요. 근데 저 같은 녹색당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정당인데 지역구에서 후보가 나가서 15% 넘기기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도 못 돌려받습니다. 이런 식의 기탁금 제도를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느냐? 그래도 제가 녹색당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전 세계 녹색당 우리 친구들에게 다 물어봤더니 없습니다. 네. 기탁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있어도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1,500만 원을 내야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정치 후지잖아요. 네. 네, 일본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일본 정치도 후지입니다. 근데 그런 후진 정치를 가진 나라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헌법소송을 또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기가 찬 노릇이죠. 국회의원이 되려면 1,500만 원을 내야 된다. 우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이 1,500만 원을 마련하려면 2,800시간 이상을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탁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탁금만 가지고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선거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돈 없는 사람은 선거에도 나오지 말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선거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녹색당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탄압 속에서. 전두환 정권이 만들고 박정희 정권이 만든 이 악법, 선거법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거대 양당들이 기득권 가진 정당들이 그대로 남겨놨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 4년 가까이 살아남았고 다른 정당의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녹색당이 뭐가 다르냐라고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일단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정치가 나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 나의 관심사를 대변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더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성 당원 비율이 54%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진짜 당비 내고 활동하는 당원들 절반 이상이 여성인 경우가 있었는지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당비 납부 비율이 선관위에서 매년 발표하는데 녹색당이 제일 높았습니다. 다른 진보 정당들도 높았지만 여기 두 거대 양당 보이시죠? 당원들 중에 당비 내는 사람들이 10% 왔다 갔다 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럼 이게 정당일 수 있느냐? 당원은 물로 구분하느냐? 그죠? 당비 안 내도 당원인 정당이죠. 희한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녹색당이 지금 하고 있는 새로운 실험이 한국정당 최초로 여성, 남성 동수 대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운영위원장 일종의 공동대표인데 여성 대표가 있으시고요. 우리는 모든 대의기구를 구성할 때 이 원칙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이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선거가 아닌 추첨제라는 이게 사실 민주주의를 혁신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이걸 구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녹색당은 추첨제로 대의원을 뽑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당들이 대의원을 어떻게 정하느냐, 선거로 뽑거나 아니면 누가 시켜서 대의원을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의원 대회를 하면 서로 지분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데 녹색당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당원들 중에서 뽑기로 뽑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원판 돌리기도 있고요. 선풍기에 종이 날리기도 있습니다. 선풍기에 종이 날려서 멀리 가는 사람이 대의원 되기도 합니다. 창의적인 방법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건 우연성입니다.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거. 누구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정당의 대의원도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참 기가 찬 노릇이요. 대한민국 정당이 참 이상한 게 제가 올해 초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름이 오래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3년 됐는데 지금 현재 당원이 아까 보신 것처럼 당원 없는 정당 말고 그래도 좀 당원이 좀 있는 정당 거대 양당 포함해서 우리 이름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우리보다 뒤늦게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지금 녹색당이 제일 이름이 오래된 정당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정당이라는 게 시민들의 정치 참여 통로고 비슷한 관심사,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이렇게 쉽게 이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권력 정치, 그냥 그때그때 자기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름도 바꾸고 정체성도 바꿉니다. 지금까지 녹색당이 해온 일은 뭐가 있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새로운 정치 실험들을 해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장과 연대하고 대안을 만들고 의제를 선도한다. 이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그죠? 훌륭한지 아닌지는 한번 설명을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양 할머니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녹색당은 원외 정당이지만 여기 보이시죠? 그죠? 이순신 장군 동상 뒤에는 청와대입니다. 어쨌든 이 이슈를 서울 이슈로 전국 이슈로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밀양의 어느 시골에서 벌어지는 송전탑 공사지만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핵발전 확대 정책하고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 서울에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과 연대해 왔고요. 얼마 전에 11월 달에 경북 영덕에서 핵발전소 가지고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녹색당은 이걸 전국 이슈로 만들기 위해서 또 이순신 장군 동상 청와대가 뒤에 보이는 곳에서 또 이렇게 피켓팅도 하고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언론 작업,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 변방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전국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안 없는 반대 이런 얘기 워낙 많이 들어서 우리 대안이 있습니다. 정부가 무슨 계획을 발표하면 녹색당은 대안 시나리오를 발표합니다. 정당 보조금도 안 받고 우리가 아무것도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열악하지만 우리는 정말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다른 나라 녹색당들하고 같이 최근 며칠 전에 기후변화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그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하면서 대응을 해왔고요. 최근에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이 청년배당 발표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오로지 그냥 의무만 강요하고 그리고 특히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청년들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사회가 어느 정도 사회 공동체라면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에게 뭔가 비비언덕을 마련해주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준 상태에서 모욕적인 발언들을 합니다. 중동 가서 돈 벌어 와라. 또 오세훈 시장님, 전 시장님 얼마 전에 개발도상국 가서 살아봐라. 자기가 가서 살아보고 자기가 가서 돈 벌어 오든지, 그죠? 왜 청년들에게 그런 식으로 함부로 대합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거 저는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녹색당이 어쨌든 3년 반 이제 넘게 4년 가까이 지금 정당으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내년에 총선 목표가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년에 국회의원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녹색당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면 뭐가 바뀌느냐?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나오려면 3% 이상 정당 득표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선이 어느 정도에 결정되느냐? 3% 이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3%라는 의미는 그냥 소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향방을, 정권의 향방을 가름지을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제가 바라는 건 저는 정권 교체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문에 저도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노숙도 많이 했고 온갖 일들을 다 겪고 왔습니다. 반드시 정권은 교체된다고 생각하지만 내용 없는 정권 교체는 저는 더 많은 좌절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있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 가치나 비전이나 정책이 확실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 총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가장 정당답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아직 후보 선출 절차도 시작을 안 했는데 저희는 비례대표 후보를 지난주에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당원들의 전체 총투표를 통해서 확정을 했고요. 1번 받으신 분은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동물과 환경에 관한 다큐를 만들어 오신 분이고요. 2번 후보는 대중적 인지도 높지 않은 분들이지만 2번 후보는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을 할머니들하고 같이 4년 동안 해오신 분이고요. 3번, 4번, 5번 후보, 3번 후보는 우리 24살, 아직 피선거권이 없는 청년인데 기본소득 운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내년 1월 1일이 돼야지, 피선거권이 생기십니다. 뭐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은 만 45세까지 청년이라고 하던데, 저희는 만 24세, 5번, 우리 청년운동 하시는 5번 후보는 만 25세입니다. 4번 후보도 지역에서 환경운동 30년 이상 해하셨던 분들이고요.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해온 일들이 분명하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도 분명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려면 답안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당 당사에 붙여놓은 저희가 손으로 만들어서 붙여놓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형용모순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치가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였습니다. 녹색당이라는 정당으로. 지금 당원이 7,400명이 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입한 겁니다. 우리는 조직도 없었고 집단으로 가입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입해서 7,400명이 넘었는데 내년 총선 전에 10,000명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10,000명이 되면 우리가 3% 이상 비례대표 원내 정당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종로구란 지역구에 나갑니다. 물론 당선을 목표로 합니다만 당선이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나가는지 물어봅니다. 저는 녹색당, 제가 당선이 안 되더라도 녹색당의 정당 득표에 기여할 수 있다. 종로라는 지역구에 나감으로써 그런 설명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대한민국 정치가 내년 총선에는 정말 새로운 희망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로운 희망은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드린 새로운 대한정당 녹색당, 녹색당이 원내 진입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면 뉴스의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